2024 열린행정 라이브 경인 연수구와 함께. 안녕하십니까. 열린행정 라이브 경인 진행을 맡은 변호사 이승기입니다. TVN 경인교통방송에선 매년 열린행정 라이브 경인이라는 이름으로 직접 구청장님들을 만나 구정활동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 찾은 이곳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입니다. 우리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 송도 국제도시에 가장 어울리는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요. 달과 별, 그리고 높고 낮은 건물들의 스카이라인을 만든 빛까지 더해져 송도 국제도시의 밤을 더욱 아름답게 빛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재호 연수구청장에게는 밤낮 없이 바쁘다 라는 표현이 가장 어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더 나은 연수로 도약하기 위해 신도심과 구도심 간의 양극화를 바로잡고 구민 모두가 행복한 연수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우리 연수구도요, 주거, 환경, 생활, 교통 인프라 등 모든 분야에서 내실을 꽉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이재호 구청장의 리더십과 함께 연수구 공무원들의 숨은 노력이 있어서인데요. 자,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연수구에 대해 이재호 연수구청장과 함께 연수구가 우리 구민들에게 제시할 비전과 방향, 정책이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자리할 주인공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입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42만 우리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TVN 경인교통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연수 연수구청장 이재호입니다. 성기했습니다. 예. 말씀 또 주셔도 돼요. 그래, 정말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에 그렇죠. 거의 1년 만에 뵙습니다. 그렇죠. 예, 경인교통방송을 통해 인사드립니다. 정말 반갑고 또 기쁘기도 합니다. 오늘 정말 가을 하면은 그 높은 하늘, 그리고 맑은 공기, 그리고 신선한 바람은 바로 이곳 송도 해운공원이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욱이 최초로 만들어진 우리 반려견 공원에서 우리 TVN 애청자 여러분을 이렇게 뵐 수 있어 정말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우리 연수구의 곳곳을 이야기하고 우리 구민에게 뜻을 묻고 길을 묻는 에너지를 모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청장님, 지금 이 열린행정 라이브 경인을 진행하고 있는 이곳이요, 송도 해운공원입니다. 그 인천시 최초의 이제 반려견 놀이터라고 하는데요. 이 반려견들이 뛰어놀기 정말 좋은 이 초록 잔디가 정말 곳곳에 배치돼 있고 아주 이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이 반려인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장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송도 해운공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곳은 해운공원 내에 있는 이 시설물로 이 공원이 열린 지 지금 한 2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벌써 이용하신 분들이 약 4,000분이 넘는다는 그 사실을 보더라도 그동안 많이 이런 공원이 필요했다. 혹시 우리 진행자께서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 반려견과 같이 탄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아파트에서 요새는 이제는 반려견을 안고 타시는 분들이 많죠. 그때 이렇게 그 반려견을 보면 얘가 왜 눈치를 보지라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이 반려견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어떤 그런 그 암시, 마음껏 뛰어놀 수도 없고 이런 공간에 제약돼 있다라는 것을 아마 무의식중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구에서는 반려견 또 반려견 뿐만이 아니라 반려견 인구도 같이 행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 이렇게 확실히 구분을 지어서 서로 충돌이 없도록 하고, 또 사회화가 잘 된 이런 반려견들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프리존까지 마련이 되었고, 또 사시사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용할 수 있는 실내 놀이터도 함께 마련한 인천 최초의 그런 공원이 되겠습니다. 예, 반려인들을 위한 배려가 아주 돋보이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아주 진짜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이 반려견 순찰대로 활동하는 이 견주와 반려견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이 행인의 생명을 구했다라는 또 뉴스를 봤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예, 저희가 연수구가 이 반려견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후각이라든지 시각을 이용해서 우리가 인간이 갖지 못한 이런 것도 한번 살려보고, 또 하나는 마음 놓고 반려견이 활보할 수 있는 이런 그 합법화된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자, 이런 생각에 저희가 연수 댕댕이 순찰대라는 걸 발족을 했습니다. 연수 댕댕이 순찰대요. 그렇습니다. 약 한
파트너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55개 팀. 팀까지 만들었는데 그 중에 저도 그 기억에 납니다만 믹스견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짜파게티라는 강아지 이름이 짜파게티예요. 그 색깔도 그렇습니다. 믹스견인데 믹스견이 좀 뛰어난 게 많아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제 견주와 같이 순찰을 하다가 이게 쓰러지신 분이 그렇죠. 있었는데 그걸 이제 발견을 해서 그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119에 연락을 하고 오는 동안에 이제 응급 조치를 한 또 이 견주도 또 아주 응급 조치를 잘해 주시고 그래서 생명을 구한 그런 사례가 언론을 통해서 지금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인간보다 뛰어난 후각 또 아니면은 어떤 시각으로다 예지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야, 진짜 소중한 한 생명을 구했네요. 그렇죠. 자, 열린 행정 라이브 경인 연수구와 함께 이재호 연수구청장과 함께 연수구의 구정 운영 철학과 역점 시책들을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청장님 아주 바쁜 민선 8기 2년차를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자, 민선 8기 반환점을 돌며 구청장님께서 지난 2년은 연수구의 경제, 재정 위기를 해소하는 회복의 시기였다라고 하면서 또 남은 2년은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문화, 자연의 도시 연수구를 만들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자, 구청장님의 지난 2년과 앞으로의 2년의 행보가 확연히 나뉠 것 같은데 자, 어떠신가요? 참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제가 민선 6기 구청장을 했던 7기 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남겨진 잉여금이 1,136억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8기에 들어오니까 잠정부채가 1,580억. 부채가요? 그렇죠. 잠정부채인데 어쨌든 왜 이건 뭐 남한테 미뤄야 될 거고 누구 탓할 적이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2년간은 이 재정 위기를 벗어나려는 노력을 몸부림쳤고 심지어 민선 8기 처음 시작했을 첫 해에는 우리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은 연가보상비를 못 주는 그런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책임은 우리 공직자도 져야 된다는 생각에 모두 함께 준 우리 공직자들에게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러면서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재정을 이야기할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한 그리고 민선 8기의 구정 목표 꿈 이루어지는 행복한 연수 그 시작점을 반환점으로 다 잡아서 이제 연수구민이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행정을 펼치겠다. 이제 거침없이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번에 저희가 이 청사도 이번에 10월 15일 정도면 이제 준공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까지는 송도 제2청사에 과거 송도 단위로 불렸던 이런 곳에서 임대가 아닌 정식 청사를 가지고 우리 구민의 행정 서비스를 돕는 정도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 계획됐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민선 8기 행정 그리고 여러분이 꿈으로 담아주신 또 말씀해주신 이런 부분을 모두 이뤄내겠다라는 아주 당찬 우리 공무원들의 결의에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미안한 건 처음 민선 8기 시작하면서 연가보상비도 못 주고 여기에 동참해준 우리 1,1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정말 드립니다. 대단하네요. 대단해. 그럼 구청장님이 생각하는 지난 2년간의 최고의 성과 재정과 관련될 것 같은데 정확히 무엇인지 좀 궁금해지네요. 또 이제 저희가 재정 위기를 벗어나는 모든 노력인데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재정 분석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재정건정 최우수 지자체로 우리 연수구가 선정이 됐다. 그러니까 2년 만에 최우수 지자체가 된 거네요. 건전성에서 바로 이게 바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모두가 함께한 거.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 40만 연수 구민이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에 저는 너무 감사하고 이조를 믿고 기다려주신 인내해주신 40만 구민께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 수련관 그리고 국제도서관이라든지 809 복합문화시설 뭐 연수체육센터 등도 차질 없이 진행되었고 오히려 뭐 지금 청학동 뭐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뭐 사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요. 이건 뭐 비밀로 해야 되는데 아직은 비밀로 해야 되는데 말씀 주시는 겁니까? 그렇죠.
저희끼리만 알겠습니다. 이제 사실 우리가 구립 그 요양원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다 우리가 요구를 했더니 인천시에서는 우리 동구를 우리 2위를 연수구로다가 해서 중앙부처에 올라갔더라고요. 안 줬다고 안 할 연수구가 아닙니다. 저희는 바로 보건복지부를 찾아갔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저희가 그것이 국비가 간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체육센터도 이번에 저희가 간해시가 떨어지는 이런 그 성과를 낳았다는 살짝 보고 살짝 뒷부분에서 제가 해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어쩌면 이제 든든한 재정을 바탕으로 대형 사업들이 이제 꾸준히 이제는 성공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인지 민선 8기 각종 평가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좋은 성적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해요. 특히 보면은 뭐 일자리와 건강, 뭐 재난 대응,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뭐 행정 능력을 인정받아서 2년간에 뭐 70여 개 상을 벌써 수상했다고 하는데 어떤 상들이 있나요? 그 뭐 사실 그 뭐 평가받는다는 것이 좀 쑥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0여 개 분야에서 저희가 연수가 상을 받았는데요. 뭐 그 중에 보면 뭐 일자리라든지 뭐 근데 무엇보다 재정 분석 혁신 평가에서 가장 인정을 받았다. 참 저도 이거 부채 덩어리 연수구에서 어떻게 이렇게 됐나 저도 되돌아보고 요즘 이제 정말 혼자 미소를 가끔씩 지입니다만 이제 이런 부분 뭐 또 근데요 이런 것은 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뭐 치매 우수 기간 뭐 적극 환경 우수 이번에 재난 관리 평가 공공화 수도 관리 뭐 너무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자리도 저희가 대상을 받았어요. 왜 그걸 빼십니까? 일자리 대상도 저희가 이제 받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모든 것은 사실 저 혼자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1200여 공직자 그리고 42만 연수구민 모두 함께 만들어준 결과라는 생각에 저절로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연수구가 상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왜? 엄청난 연수구민의 선택되어진 연수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부분은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뭐 인천이 받았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연수구가 인천을 대표하고 또 인천을 이야기해야 되는 연수구라는 생각에 뭐 인천이 받았다 뭐 이렇게 더 크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뭐 이제 1시간 동안 이제 지금 나온 얘기 또 우리가 중요한 부분도 짚고 넘어가겠지만요. 자, 그 전에 우리 구청장님께 우리 연수구민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 경의교통방송의 이주아 리포터가 이 연수구민들을 직접 만나고 왔는데요. 자, 구민들의 생생한 목소리 자 들어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최근에 우리 연수구가 정말 많이 좋아져서 연수구 토박이로서 참 뿌듯합니다. 그래도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면 발전이 필요한 곳들이 좀 종종 보이는데요. 임기 마지막까지 계획하신 것들 잘 이뤄내시고 또 발전에 소외된 곳은 없는지 연수구의 리더로서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올해 유독 길었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는데요. 올 한 해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구민들과 했던 약속 그 초심 꼭 기억해 주시고 살기 좋은 연수구, 행복한 도시 연수구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먼저 저희 연수구민의 대표로서 연수구의 발전을 위해 일하시는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좀 구석구석에 아직까지 구청장님의 손길이 필요한 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세심하게 앞으로도 좀 살피셔가지고 보다 나은 연수구청이 될 수 있게끔 적극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구청장님을 격려하는 목소리부터 또 올 1년 동안 구청 운영을 잘해주길 바라는 응원하는 목소리까지 자, 구청장님 답사 부탁드릴게요.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정치의 요체이기도 합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구민이 잘 먹고 잘 사는 거라는 생각을 갖고 정치의 여치에 또한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구민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더 어깨도 무거워지고 기쁨보다는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그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시는 뭐 균형 발전을 시켜라라는 거, 두 번째 약속을 잘 지켜라라는 거. 저는 약속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약속은 제가 선거 공약이고 가장 기본적인 거를 제시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만 저는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생각. 예를 들면은 송도 이청사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예. 당초에 많은 사람들이 이조가 선거가 급하니까 거짓말하다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불가능하다. 그런데 저는 예. 이뤄냈고 또 지금 현재 그 이전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거라든지 우리 연수 구민이 균형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뭐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 어쨌든 요즘 이제 보면요, 참 정치권이 참 재미난 게 많이 있습니다. 예. GTX B 노선의 원도심의 정차 추가역이죠. 추가역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지금 뭐 다 하는데 그 당사자들은 지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시장님이나 뭐 예. 저나. 근데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뭐 내가 하겠다, 내가 했다, 뭐 여러 가지 참 재미난 얘기도 많은데 봐 이것이 정치인가 뭐 이런 생각도 예. 가져봅니다. 어쨌든 저는 결과가 중요한 거지 뭐 누가 했다라는 중요한 결국은 그 혜택이 우리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신 그 메시지의 답은 아마 그렇다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공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그 이상을 추구하고 있지 예. 공약만 딱 지키려는 노력은 아니다라고 예. 말씀드리고 그 싶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다. 예. 송도 그렇죠. 제2청사가 대표적인데 여기 예. 또 있습니다. 바로 연수구 현안에 대해서 좀 나눠볼 텐데요. 연수구에 이제는 생태 복합 문화 공간이죠. 선악 어반 포레스트. 예. 자, 천혜의 자연을 도심에서 누리게 하겠다. 라고 해서 대규모 생태 문화 도시인 선악 어반 포레스트를 만들겠다라고 청장님께서 이제 공언을 맞습니다. 했는데요. 예. 사업 대상지가 어떤 곳인지도 궁금하고요. 또 천혜의 자연 대규모 쉽게 와닿지 않거든요. 선악 어반 포레스트가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고 또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까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선악 어반 포레스트의 이름은 이제 저희가 지난 9월에 지금도 이제 9월이지만 9월 초에 예.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연수구민이 어떤 이 이름이 맞는가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뭐라냐면 연수구청 앞에 있는 것이 한마음 광장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제시한 건 연수 한마음 공원으로 명칭을 해주셨습니다. 이젠 그래서 연수 한마음 공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연수 한마음공원. 한마음공원. 예, 이제 그 연수 한마음 공원 지금 막 우리 그 연수구청에서 그에 대한 그 용역 지금 중간 보고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예. 참여했다가 지금 방송 때문에 급하게 또 다시 나왔는데 여기에는 82,000제곱미터 약 25,000평 규모의 도시와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대규모 자연 힐링 공간을 만들 것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연수구 하면서도 우리 연수구는 구민 운동장도 하나 없는 것이 연수구입니다. 참 재미난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군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42만 국민인데. 예. 그런데 우리는 운동장이 필요하면 이웃에 있는 남동공단 공단 운동장을 빌린다든지 아니면 환경공단 운동장을 빌린다. 이것이 연주소라는 거.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그저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림만으로만 있던 아주 겸손합니다. 크기도 뭐 크질 않습니다. 축구장 3개 정도? 예. 3개가 좀 더 될 겁니다. 3개 정도의 운동장을 갖는 그런 그 공원이 될 것입니다. 공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보십시오. 우리 도시락을 갖고 와도 어디 한 군데 앉아서 그늘 나무 밑에서 먹을 데도 없는 것이 연수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 선악 어반 포레스트로 불렸던 이곳을 연수 한마음 광장으로 공원으로다가 명명되면서 이곳에서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예, 연수 한마음공원. 그럼 네.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 중에 있나요? 지금 이제 오늘 지난주죠. 지난주에 인천시 도시계획을 통과했고 지금 중앙에 지금 올라가 있으나 이거 되면 바로 이제 그냥 다 시작이 됐고 모든 것은 지금 현재 세팅은 해놓고 중앙에 인허가 절차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빨리 가고 아마 그 완성 2025년 11월을 역산을 해갖고서 지금 스케줄을 잡아갖고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이면 예. 내년이면 드디어 이제 42만 연수 구민들이 예. 드디어 행사를 할 수 있는
운동장에 가는 거네요. 공원을 가는 거네. 행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연수구가요 손을 대면 뭐든지 전국 최고가 됩니다. 유소년 축구단, 유소년 야구단을 만들었는데요. 이 친구들이 지금 나가고 전국 휩쓸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우리는 이 전용 구장을 하나 못 갖고 있고 지금 임대해서 지금 아이들을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건 참 마음 아픈 일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전국 대회도 치러지고 지난 그 뭐 구청장배에는 뭐 당연히 뭐 우리가 우승을 했고 전국 대회에서 휩쓰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꼭 이 아이들이 연수구에 푸른 잔디 구장을 밟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뭐 연수 한마음공원이 성공해서 이 도시와 자연이 더욱 조화롭게 되길 바라봅니다. 예, 예. 자, 축하합니다. 방금 우리 구청장님께서 뭐 유소년 야구단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그 외에도 연수구에 올해 카누단이 창설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창설되자마자 전국 카누 선수권 대회에서 첫 종합 우승이라는 정말 쾌거를 이뤘다는데 팀 사기가 최고조일 것 같거든요. 우선 네. 축하드리고요. 이 기세를 몰아 이제는 전국 체육대회도 참가할 거라고 해요. 예. 이제 이게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게 창단된 지는 좀 됐습니다. 작년 예. 6월로다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시안 게임 있지 않습니까? 아시안 게임의 그렇죠. 은메달리스트가 우리 연수구입니다. 국가대표가 연수구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친수 공간을 가지고 있는 연수구 바로 이 그 카누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그것도 이제 우리 구민들께 공모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레드윙스라는 이름을 지어 레드윙스요? 레드윙스. 예. 그래서 그 레드윙스가 이번 지난 7월 백마관 전국 카누 경기대회에서 금메달 뭐 여러 가지 성적을 내고 있다라는 거죠. 카누단은 이제 단순히 우리 연수구만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이 키워야 되고 대한민국이 응원해야 되는 그런 카누단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수 공간을 가지고 있는 연수에 가장 맞고 또 우리 구민들이 열렬한 사랑에 우리 카누단도 저는 꼭 보답할 거다. 예,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뭐 연수구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해양 도시로 그렇죠. 또 성장하는 데 있어 이런 또 카누단이 또 예, 상징적 존재가 아닌가 맞습니다.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또 있어요. 인천 연수구가 그 승기청 관리권을 이제 넘겨받았는데 예, 예. 그래서 인천을 대표하는 주민 친화적 생태 하천으로 조성하려는 또 노력을 또 인정받게 됐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2024 글로벌 도시 브랜드 대상 도시 생태 환경 부분 대상의 영예를 예, 예. 안게 됐다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글로벌 도시 브랜드 대상이 먼저 어떤 상인지 또 그 의의가 어떤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세계 속에 도시의 그 브랜드를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는가 대표적인 걸로다가 이제 내놓고 서로 이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 연수가 선정이 된 거겠죠. 도시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이제 도시가 차별화돼야 될 것이다. 예. 근데 이제 연수구 같은 경우 이제 그 생태 환경을 잘 활용을 해서 그걸 브랜드화했다. 뭐 이런 데에 대한 그 평가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연수구는 그런 많지. 여러분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때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승기천 하면 우선 코부터 막고 얼굴을 찡그리셨는데 사실 도심 생활에서 하천을 갖고 있다는 건 축복으로다. 그렇죠, 축복이죠. 라고 바꿀 수 있는 연수구의 어떤 관리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런 생각에서 정말 고맙고 감사한 상이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42만 연수구민 모두가 어떻게 보면 300만 인천 시민 모두가 지켜야 될 상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이용하시는 분들의 협조나 사랑 없이는 지키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자리를 빌어서 우리 300만 인천 시민 모두에게 그 이용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 이용을 좀 잘 좀 부탁드리는 말씀도 함께 드려봅니다. 승기천에서 보면은 뭐 여가 문화 공간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고 뭐 산책로도 잘 돼 있고 음악회나 행사도 참 많아요. 뭐 걷기 대회도 있고요. 그런데 뭐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더 중요할 텐데 특히 연말까지 스마트 안심 산책로가 또 조성될 거라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게 공모 사업이었었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요즘 뭐 묻지마 범죄도 많고 그렇죠, 끔찍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산책하는데 뭐 보면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고 또 왕왕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스마트 AI 뭐 이런
기술로다가 이제 그 안전을 지금 한번 지켜보자, 강제하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이 반응하는 CCTV라든지 예. 또 아니면 LED 가로등이라든지 안심벨 뭐 ICT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도심 핵심 인프라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신형 CCTV를 산책로에 한 30대 정도 더 설치할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연수구처럼 이 CCTV 그리고 안전망이 잘 갖춰진 데는 없어요. 우리만 2,600대가 지금 예. 연수구를 지키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 산책로에 쭉 이제 연결을 하면서 이제 바로 연수구는 안전도시. 이 연수구를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승기천 전 구간이 이제 안심 산책로로 이제 조성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냥 주민들이 저녁이든 밤이든 언제든 산책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승기천이 워터프론트 사업뿐만이 아니라 황토길과 또 맨발 걷기 등으로 또 국민들의 또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또 자전거 명소로 거듭나기 위한 또 자전거길 이름 사업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맞습니다. 우리 이제 국제도시 송도동을 어우르고 있는 연수구에서 이 국제도시 송도동이 모든 걸 다 갖고 있지만서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산입니다. 그리고 산. 자연형 하천입니다. 예. 여기 송도동엔 저 풀 한 폭에 하나 뭐 돌 하나가 전부 다 인공적이고 인위적인 건데 그래서 이걸 같이 느껴보고 즐겨볼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다리가 뭐 몇 개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다리는 차량이 이동하기 위한 거지 사람이 편안하게 걷는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편안하게 또 걸어서 편안하게 그래서 이름도 연수 이음길이라는 이름으로 약 150억을 들여서 지금 이제 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 이 또한 2026년 4월을 준공으로다 지금 역산을 해서 지금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드리는 말씀이고 또 이제 그 이미 설계가 시작이 됐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교량의 규모는 약 600m에 폭도 6m. 이것이 완공되면 이제 승기천에서 송도 해찬솔공원까지 28km의 완스톱 자전거 코스가 만들어진다. 28km의 그렇죠. 자전거 코스가 하나 뚫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마 인천에서 아마 뭐 우리나라라고 표현하긴 뭐합니다. 왜냐면 저 이 지방으로다 내려가면 이제 그 하천 뭐 이 지류 강의 지류를 따라서 쭉 만들어진 곳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진 않지만서도 어쨌든 도심에서 자전거 타기 가장 좋은 연수구, 걷기 가장 좋은 연수구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저희가 그 황토길도요. 지금 미출공원에도 지금 이제 하고 있고 뭐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그 봉제산이라든지 또 이제 선악동 같은 경우에는 연수구뿐만 아니라 인근의 타구의 분들 그리고 또 이제 멀리 안양에서까지 오시는 분들에서 오히려 지금 역으로 민원이 계속 생기고 있다라는 건 너무 시끄럽고 이제 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차를 가져오시면서 주차난까지 지금 나올 정도로 이렇게 아주 유명한 그런 그 길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모든 구청에 제가 공통적으로 드리는 좀 질문을 할 텐데요. 자 저출생 문제 우리가 해결한다입니다. 자 구청장님께서는 올해부터 뭐 고위험 임산부 미수가 선천성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청장님의 이제 주요 정책은 무엇이고 현재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우리 진행자께서는 그 전국에서 최초로 100% 무상 보육을 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연수구인가요? 연수구입니다. 바로 찍었는데 맞췄네요. 제가 민선 6기 때 이제 시작을 했고 처음에는 보건복지부라든지 인천시에서 엄청난 뭐 저항을 뭐 많이 했지만서도 저는 그냥 끝까지 밀어붙였고 이제는 전국이 마찬가지. 로타바이러스 무료 100% 무료 백신 접종을 최초로 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것도 연수구겠죠. 바로 접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그런데요. 지금 뭐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이 출산을 위해서 쏟아부은 돈이 380조입니다. 억이 아니라 조입니다. 그런데 과연 출산율이 늘었냐? 안 늘었습니다. 저는 이거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줘서 아이를 낳는다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내 삶의 아이 때문에 내 삶을 포기하고 내 삶을 접는 우리 부모들 세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삶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젊은 세대에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게 해주는 게 더 맞겠다라는 건데 연수구만 지금 특이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돈이 아닌 그 부분들이 우리
이 산모 또 이 신혼 부부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이를 우리가 봐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도심과 신도심 두 군데 우선 시범적으로 다 예를 들어서 뭐 키즈 카페라든지 또 이제 그러면서 공공형 뭐 아이 돌봄 센터라든지 이런 거지. 내가 부부가 영화를 보러 갈래도 아이를 당장 맡길 데가 없습니다. 이게 이래 갖고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겠다는 거.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저희는 우리 송도동에는 저희가 송도 5동 주민자치센터에 키즈카페도 이미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원도심에는 지금 어디가 아이들이 가장 많은가 보니까 이제 동춘동에 있고, 다행히 동춘동에 저희가 땅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약 한 340평인데 거기에 지금 키즈카페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돌봄센터도 함께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우선 그래서 아이 기르기 환경적으로 좋은 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를 위해서 웨딩 종합 검진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임신과 출산에 장애가 의심되거나 또 가능성이 있다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지원하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사실 뭐 혹여라도 있을 수 있는 뭐 이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시스템화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 양육에 대해서는요, 이 보육은 이제 국가가 좀 나서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보육을 제가 100% 무상 보육을 최초로 했듯이 이제는 부모들이 놔주고 또 그 아이들의 안전도 지켜줘야 되겠고요. 이제는 이건 국가의 책무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구에서는 우리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이 낳기 가장 좋은 환경, 아이들이 성장하게 가장 안전한 환경 을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돈을 뭐 이렇게 얼마씩 줄 테니까 나라, 아이고 그렇게 갖고 날 것 같았으면 380조를 썼다니까요. 그렇죠. 그런 돈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의 출산율도 0.68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0.7대도 무너졌어요. 그나마 연수구는 0.73. 뭐 사실 그나마 뭐 거기겠지만서도 어쨌든 그나마 지켜지고 있는 것이 연수구다. 그런데 이것도 연수구도 사실은 많이 모자라요. 다행스러운 건 올해 신혼부부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수구의 한 특수한 동 같은 경우는 평균 연령이 35.6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연수구는 조금은 그나마 희망을 가져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TVN 열린행정 라이브 경인 연수구와 함께 꿈을 이루는 행복한 연수구에서 현장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인천시 최초 반려견 놀이터인 송도 해운공원입니다. 자, 구청장님, 그 방송 내내 문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자, 문자 몇 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0986님, 제 지인들도 다들 연수구로 이사 오고 싶어 해요. 연수 구민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5393님, 송도 해운공원 정말 좋아요. 저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반려견을 데리고 나오는데요. 올 때마다 시간 잘 보내다 갑니다. 그리고 4210님, 일 잘하는 이재호 구청장님 덕분에 연수구민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연수구민들이 아주 방송국을 보고 정말 아주 만족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자, 구청장님, 자, 우리 경인교통방송 이주아 리포터가요, 연수구민들에게 구청장님들에게 궁금한 게 뭐냐라고 해서 질문을 몇 개 좀 받아봤습니다. 자, 긴장 푸시고요, 질문에 답변 부탁드릴게요. 자, 질문 주세요. 저는 송도 국제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최근 발생한 인천 서구 전기차 화재 사건은 저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줬는데요. 이곳 송도도 사고 났던 지역처럼 신축 아파트가 줄을 이루면서 전체 주거 형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하 주차장에 주차할 때마다 여전히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연수구의 대응책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송도 유원지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옛날에는 여기가 인천에서 나름 번화가였거든요.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요. 단지 밖 도로까지 중고차들이 불법 주정차를 해대고, 그래서 소음에 먼지에 살기가 아주 힘들어요. 구청장님,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자, 우리 연수구민들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분은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연수구의 대응책이 무엇인지 의견 주셨고요. 두 번째 분은 송도 유원지 주변에 이 중고차들이 단지 밖 도로까지 침범을 해 불법 주정차와 또 소음 분진을 유발한다라고 해서 좀 괴롭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연수구는 아파트가 이 고도화돼 있다라는 것이 굉장한 또 취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편리할 수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우리는 지난 민선 6기 때 제가 모 아파트 그 아파트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모 아파트가 지하에 자동차 화재로 인해서 약 한 보름간 저희가 아무것도 아파트가 올스톱되는 그런 거를 저희가 받고 또 지원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번에 그 서구의 그 현장을 제가 갔다 오고 저도 참 놀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기 중에서 철판이 녹는다는 거 화재 저는 처음 경험해보고 처음 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연수구에서는 그걸 바로 의회에 저희가 그 긴급 회의를 요청했고 그래서 이제 예산을 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있는 시설물 충전 시설물 지하로 끌어올리는 거를 저희가 지원하자 그래갖고 약 4억 5천을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지금 우리 국민들께 그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데마다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갖고도 지금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 전기차 화재 대책에 대해서 이제 국토부의 이 법령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이 중고 자동차 무판 차량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하는데 그 무판 차량에 대한 부분은 참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열이서 도덕 하나를 못 지키겠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초강력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법을 위반을 해도 접근하는데 제한성이 있는 뭐 15일을 계고했다가 끌어간다 이것도 지금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계고하고서 바로바로 끌어갈 수 있게끔 해놓고 심지어는 가져다가 폐차장으로 끌어가는 이런 거 아주 마지막 보루까지 지금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익이 받는 불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이게 근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난 토요일날 행사에서 우리 그 시장님 우리 그 행정부 시장님을 만났을 때도 제가 건의드렸습니다만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민의 안전,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거는 이제는 시도 나서고 또 이게 단속 이 경찰과 합동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무판 차량, 번호 없는 차량이 도로를 다니는데 이거 단속권은 어디에 있나요? 이런 부분에 있죠. 대해서는 이게 뭐 경찰이 뭐 없이 모두가 나서야 된다는 거. 이 지방자치단체장한테만 권한이 없는데 이걸 갖고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만 미루기에는 이제 너무 커졌다라는 거다. 그래서 이걸 주문하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법을 좀 초월해서라도 하겠다라는 겁니다. 저의 의지는 그렇고 지금 그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일부에서는 또 말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뭐 이조 청장은 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결코 너무한 것은 하나도 없다. 얼마든지 해도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할 겁니다. 뭐 무판 차량과의 전쟁을 선포하겠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자, 한번 우리가 계속 한번 기다려 보고요. 자, 좀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데 이번엔 좀 밝은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연수구를 대표하는 가을 문화축제죠. 연수 능어대 문화축제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4일간 열리는데 자, 축제 소개 좀 해주시죠. 이 축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연수구가 추구하는 연수 능어대 축제는 역사를 근거한 그런 역사 문화 축제라는 것을 먼저 좀 그 퍼즐을 맞추려는 노력을 했다. 이렇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능어대에서 배가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단 곳은 어디냐라는 거. 저희는 그것을 찾고 요 축제가 끝나면 10월 15일 날 우리 공무원들이 그곳을 방문할 겁니다. 바로 600년대 그 역관들이 묵었던 그곳을 찾아서 이게 난징입니다. 난징을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그곳에 능어대 비를 세우는 이런 그 협의를 지금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할 거고요. 바로 그것이 이제 그 당시 근초공 때 367년에 백기를 열었던 이곳 능어대 연수구가 세계를 뻗는 그런 그 요충지로 되는 건 당연했다. 그걸 갖다 이제 현식에 맞게 10월 4일은 우리 구민의 그리고 10월 5일은 능어에 대해서 사신이 떠나는 퍼포먼스 그리고 10월 6일은
사신이 돌아오는 퍼포먼스 이로 인해서 퍼즐이 완전해지는 그런 그 능어대 축제가 될 것입니다. 스토리가 있는 축제는 그렇죠. 이야기가 있다는 그래서 우리 구민 그리고 인천 시민 모두가 한번 즐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와 보십시오. 이것이 능어대구, 이것이 연수구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축제 좀 많은 분들 참석하면 좋겠고요. 자, 모든 구청에 제가 드리는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안전 우리가 지킨다입니다. 지난 여름 이제 폭염과 폭우가 굉장했고요. 그래서 연수구에서는 또 장마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 근무 어떻게 했는지 또 사전 대비 어떻게 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앞으로 또 태풍 발생 가능성도 있고 무엇보다 겨울철이 오고 있는데 자, 대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연수구는 2025년 국제공인 안전도시에 도전합니다. 지금 현재 이런 그 가지고 있는 이 규격을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제가 공약 그 이상을 하라듯이 안전 역시 똑같이 저희가 대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참 뭐 비도 이렇게 아주 국지성으로다 굉장히 많이 오는데도 연수구에 피해 없이 넘어갈 수 있었던 것. 흔히들 바깥에 이렇게 말합니다. 공무원들 하는 일 없어. 그래도 도시가 지켜주는 건 공무원들이 밤잠 안 자고 그렇죠. 뭐 다녀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도 자리를 빌어서 우리 정말 애써주는 우리 공무원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민들도 이제 우리 공무원을 좀 사랑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연수구가 안전은 두 번째로 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보십시오. 아파트도 초고층 초밀집화되어 있는 우리 연수구고요. 또 거기다가 그뿐인가요? 지금 뭐 이 공항을 가지고 있고 또 뭐 이제 항만을 갖고 있고 막 이런데 인천대교와 첫 번 닿는 곳이 이곳이라면은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이런 안전까지 뭐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안전까지도 생각한 우리 연수구. 올 하절기에 있었던 폭우에 대비했던 그런 연수구 그 모습으로 올 동정기도 똑같이 그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강화된 더 이 아주 매뉴얼화된 이런 그 강력한 매뉴얼로 우리 구민의 안전, 시민의 안전을 꼭 지키겠다는 약속을 드려봅니다. 뭐 구민들의 안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이번 좀 아이들 문제를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 연수구에서 이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내는 많은 아이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위해 연수구에서는 연수 큰제 장학재단이라고 있다고 해요. 이 장학 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민선6기 구청장을 할 때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저의 그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제가 등록금을 내면 전교생이 다 낸 겁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에 냈던 사람입니다. 즉 이제 그 가정이 좀 이제 저도 잘 나가던 집의 아들이었었는데 외아들이었는데 이게 어느 날 이제 집안이 어려워지면서 이제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때 정말 절실했던 것이 누구의 도움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연수구에서는 다시 나같이 꿈을 바꾸거나 접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걸로 구청장 되자마자 만든 것이 장학재단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즈는 100억을 목표로 했었는데 제가 730억인가를 만들어 놓고 떨어졌어요. 730억. 73억. 73억. 100억이니까. 그런데 와보니까 2천만 원 들려놓고 그대로더라고요. 4년 동안. 그래갖고서 이거를 갖다 100억을 만들겠다라는 걸로다 이제 드디어 이제 89 올해 이제 그 100억이 사이즈가 찹니다. 100억이 조금 살짝 넘게. 그런데 이거 여기서 얻어지는 저 수입 이자로다가 우리 아이들을 이제는 전부 다 이제 대학교에 가는 학생들. 저는 지금도 이스트캐롤라이나 유니버시티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고 싶은 겁니다. 그곳에서 사이버나이프 수술을 지구상에 최초로 한 학교인데 바로 우리 장학생이 가서 인류를 위해서 한 획을 긋는 연구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하길 소망합니다. 나는 연수 큰제 장학재단 출신이고 연수구 큰제 장학재단의 돈으로 공부했다. 이걸 꼭 전 만들어내고 꼭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억을 만들었고 또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외국을 견학하고 보내는 이런 데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올해도 미국에 15명이 갔고 몽골도 20명이 가서 체험을 하고 온 그런 그 실적을 낳았습니다. 내년엔 더 큰 이런 결과를 낳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아이들 얘기 나눠봤으니까 어르신 얘기 좀 나눠볼게요. 구청장님께서 이제 요람에서 무덤까지 행복한 연수를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일환이죠. 연수 구림 요양원을
건립한다. 예, 예. 이걸 추진 중이라고 해요. 예, 예. 어떤 내용인가요? 예,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으면서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사실 내가 심 있을 때는 뭐 복지관도 다니고 경로당도 다니지만 그도 못 간다면 결국은 요양원밖에 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너, 나 없이 우리의 죽음의 마지막의 모습은 요양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양원의 지금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침대 하나가 나의 삶의 전부고 또 그곳에는 나랑 이야기도 잘 통하지 않는 외국인이 나를 케어한다고 하고 있고 또 거기다 안에 정신줄을 놨다 잡았다 하면 또 날 또 침대에다 묶어놓지 않습니까? 거기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면 또 비닐을 깐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 이 마지막에 이래선 되겠느냐? 우리 구가 이제 나서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연수 한마음 공원 내 그게 4만 평입니다. 4만 평. 예. 4만 평 옆에 승기천이 있는 바로 환경적으로 자연적으로 가장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바로 그곳에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는 항상 문화가 흐를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구립 요양원을 짓는데 자 놀라지 마십시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동구를 1위로 우리 연수를 2위로 올렸던 인천시 그거를 반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건복지부를 찾아갔고 뭐 여러 가지 다각도를 국비 내시를 받았습니다. 이제 27년도에 이제 될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다라는 예, 게 딱 여기서 또 드러나네요. 예. 자, 구청장님, 예. 1시간 동안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자, 나눠야 될 말이 정말 많은데 자, 끝날 때가 됐네요. 정말 많이 아쉽고요. 마지막으로 구민 여러분들께 인사와 함께 마무리 말씀 해주시죠.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40만 연수 구민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 연수구가 개청한 지 30주년을 맞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정말 우리 연수구는 역사적 정체성을 찾고 구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고 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민선 8기 남은 2년은 변화 그리고 혁신을 동력으로 삼고 미래로 그리고 새로 도약하는 연수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GTX-B의 착공 그리고 인천발 KTX 제2경인성 등 연수구의 원도심, 신도심이 상생하는 수도권 미래교통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많은 호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선 8기의 성장 동력은 바로 구민의 행복입니다. 구민과 소통 그리고 공감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고 싶은 도시, 내일이 기대되는 도시 연수구를 만들겠습니다. 연수구민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그리고 사랑, 응원 부탁드립니다. 예, 뭐 구청장님, 지금 인사 다 해주셨는데 한 가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좀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연수구의 송도동이 지난 10월 기준으로 21만 명을 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도심 인구를 추월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송도동의 행정 소유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2청사 건립 중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이제 공약에 이 연수 송도 국제도시는 부총장급에 맞는 뭐 이런 그 조직을로다가 이제 하겠다 그랬을 때 이제 뭐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뭐 낭설이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저희는 바로 뭐 그래서 그걸 갖다 엎으려고 한 건 아니고 꼭 필요에 의해서 20만의 어떤 행정을 서포팅해야 되는 것이 행정층의 어떤 그 청의 존재 이유라면은 그렇죠. 그런 걸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뭐 예산의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번에 땅을 지금 매입을 했고 그곳에 제2청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청사의 준공은 10월 중순 15일경으로 다 저희가 잡고 있고 다음 달인 거죠? 예, 그렇죠.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한창 공사가 거의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고 10월 30일경에는 아마 우리 직원들이 모두가 글로 나가서 일을 하게 되고 이곳에서는 여건도 원스톱으로다가 다 처리가 되고 세무 모든 것이 우리 그 연수구 본청과 똑같이 이런 업무가 이곳에서 진행되고 또 이곳에는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그 서기관 한 명이 아니라 이제 2명으로 늘어나면서 조직도 지금 약 한 80명, 지금 현재 30명이었던 거를 이제 80명 정도로다가 이곳에서 우리 구민, 국제도시 송도동의 구민을 잘 섬기고 모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2청사에는 또 송도관리단,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뭐 송도글로벌 평생학습관 그렇죠. 이것도 또 함께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또 그만큼 또 주민의 또 복지가 또 크게 증가하겠네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 현재 연수구청 그 청사가 1층이 700평입니다. 그 이 공간만 계산하면 근데 이곳에 지금 우리가 지어진 것이 700평입니다. 똑같이 700평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곳에 제가 상징성이 있지만서도 원 청사에 있는
소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이 한마음 광장에 예. 이곳 광장에도 똑같은 소나무가 와서 앉을 겁니다. 예. 그러면서 같이 동질성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다가 아마 오늘 방송의 모토가 아닌가 싶은데요. 불가능이 있나요, 세상에? 명언이네요. 예. 불가능은 없다. 예. 자, TVN 열린행정 라이브 경인 연수구와 함께 인천시 최초 반려견 놀이터인 송도 해운공원에서 이재호 구청장과 연수구의 올 1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셨습니다. 구민 여러분들의 궁금증 많이 해결됐을까요? 연수구의 내실을 탄탄히 다지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애쓰고 있는 구청장님의 의지가 구민들께 잘 전달되길 바라면서요. 구청장님이 내세운 꿈을 이루는 행복한 연수라는 슬로건처럼 국민들 모두가 연수구 안에서 꿈과 행복을 이루길 바랍니다. 자, 오늘 송도 해운공원에서 1시간 동안 진행한 TVN 열린행정 라이브 경인 연수구와 함께 해주신 이재호 연수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연수구를 찾아주신 우리 TVN 경인교통방송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오늘 사회자이신 우리 변호사님은 이거 변호사님이라고 그래야 되나? 예, 변호사님이십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늘 연수구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끊임없는 발전을 저도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문자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TVN 열린행정 라이브 경인 연수구와 함께 지금까지 진행해 변호사 이승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